네, 이 시각 11시 시황 짚어보고 왔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 우리 시장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켠 모습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휴일 동안에 날씨가 조금 굳은 날씨였기 때문에 안 좋았는데 오늘 화요일 출발 날씨가 좀 화창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여러분들의 또 마음도 좀 긍정적으로 네.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도 네. 빨갛게 날씨 좋은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데요. 중국이 어제 네. 우리 시장은 쉬었지만 중국은 다 열렸잖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어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 중국 경제가 금리를 또 조정을 하고 또 이렇게 네. 되면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 우리 경제와는 좀 연관이 안 될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중국에서 이 경제 지표들이 조금 둔화스럽게 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때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한 이 순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이 좀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걱정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은 확인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으로 넘어갈 것 같이 좀 불안한 마음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뭐 미국 증시부터 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이 왔다라고 보기엔 좀 이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예의주시는 하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중국에 대한 경제 지표 부진이 시장에 크게 와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참고는 하되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 경제 지표는 좀 부진하게 나왔지만요.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이클 우려는 좀 접어두고 열심히 투자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또 국제 유가도 좀 궁금한 게요. 네. 80달러대로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2달 만에 30% 이상 하락을 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쟁 시작 당시보다 낮다는데 하락하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생각보다는 유가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펙 플러스에 대한 이 영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면은 증산에 대한 합의를 크게 키우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유가에 대한 반등 어느 정도 좀 가격 제지가 예상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가는 중국의 경제 지표라든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사인을 먼저 보여주고 있곤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유가에 대한 하락세가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이었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것은 조금 더 누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유가에 대한 조정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추는 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상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인하에 따른 마진 개선에 대한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컸던 만큼 지금은 일단 어느 정도의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보다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조정에 대한 혜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에 대한 활동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은 좀 반기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가장 또 혜택이 되는 것은 또 이제 항공주라든지 이와 같은 좀 전방 산업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이 유가 조정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좀 부담을 낮춘다라고 기대 말씀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또 항공주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오늘 또 유의 깊게 좀 보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일단 집중호우 피해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한 주 미뤄졌었던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250만 호 플러스 알파가 오늘 발표됩니다. 수요가 밀집된 도심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집중한다고 하는데요. 발표될 공급 대책의 핵심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선 과정에서도 부동산 경기를 좀 잡겠다라는 의지가 좀 컸었고, 그리고 과거보다는 좀 더 명확한 숫자를 제시를 했었죠. 250만 호. 웬만한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 숫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이 공급 대책 발표 나왔을 때
정확하게 250만 호가 넘는 이 계획 발표가 나와야 될 거예요. 보통 이제 250만 호에 대한 공급 대책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 이와 같은 정비 산업 중점으로 키우겠다, 공급을 키우겠다라는 목적이 좀 컸었기 때문에 공급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이 건설, 또 분양 이와 같은 좀 키워드를 좀 담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아무래도 이 침수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좀 부동산 정책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250만 호가 넘는 그런 정책이 좀 발표가 되게 되면 네. 또 이제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건설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데 대표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저번 주에 그 침수 피해 관련해서 뭐 터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좀 봐야 할 부분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하고도 연결이 돼서 좀 더 시너지를 봐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그 혜택은 이제 이 증축이라든지 새로운 이 부동산 공급이기 때문에 건설 업황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상하수도부터 해서 침수 피해 복구를 위한 여러 가지 또 건설 이 산업이 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너지가 나올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저는 딱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재개발을 시켜줄 것인지 그리고 250만 원 숫자가 찍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럼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이 네. 되었던 게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였는데 이제 그게 좀 개선된다는 전망이 있어요. 전과 달라지는 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이라든지 서민들로 하여금 이 새로운 집 구매에 대한 허들을 좀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정부 주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공급에 대한 이 증대는 민간 주도로 조금 더 뭐랄까 기업의 활동을 좀 참여시켜야 된다. 그래서 민간 산업 주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좀 타겟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과거 정부하고 조금 결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공공 주도라는 이 부분보다는 민간 주도이기 때문에 사업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민간에게 나눠주겠다는 많이 주겠다는 것이고 대신에 이제 민간 기업에서 측정했었던 이익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높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높게 측정된다면 이익금에 대한 환수 제도를 하겠다. 우리가 좀 이건 정치적인 색깔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 성남시에서 진행했었던 민간 환수에 대한 제도가 이제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좀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불공정한 이 이익금 환수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공정하게 다루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좀 특징이기 때문에 아마도 민간 주도라는 키워드 자체가 민간 건설 기업들에게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 업황 기대감에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재개발에 대한 허가를 좀 더 쉽게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낮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어떤 특정한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속도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상당히 이제 부동산 경기를 키우기 위한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기 위한 좀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건설 업황에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250만 호 플러스 알파에 대한 정책이 나오고 나서 가장 빠르게 좀 주목해봐야 되는 섹터는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건설 기업들이 다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섹터이기 때문에 건축 기자재 또한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최근 이 발표를 앞두고 건축 기자재 종목들도 이미 좀 선제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 전체적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시행은 대형 건설
건설사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다른 이유였겠지만은 오늘도 뭐 건설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여전히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대건설이 지난주에 사실은 해외 원전부터 해서 건설 기업들에 대한 주목이 높아지면서 각도를 크게 틀었는데요. 오늘도 뭐 조정을 좀 나오고 있지만은 그 각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DL, 그러니까 대림건설입니다. 이 주가도 최근에 완만하게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지난주에 네옴시티나 아니면 해외 원전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목을 좀 받아왔었는데 국내 주택 지표에 대한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하반기 혹은 내년까지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과거보다 크게 내려왔었던 위치에서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길목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건축 기자재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건축 기자재 종목들 중에서요, 덕신 하우징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일단 좀 급하게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에요. 다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2,000원대에서 2,600원대까지 빠르게 많이 올라갔었고요. 여기에 재건축, 재개발 본다면은 한국 가구라든지 그리고 NX, 이와 같은 건축 기자재 종목들도 같이 오르게 되거든요.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와서 이 아파트 건조되는 이제 건설 현장을 보시게 되면은 북박이 가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프리미엄급 이 가구 배치를 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여기에 대림 비엔코, 그 밖에 벽산, 이와 같은 종목군들도 최근에 고개를 좀 들었다라는 점. 건축 기자재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특정 발표 날이다 보니까 소폭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 또 다시 이벤트성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 오후장까지 건축 기자재, 건설주들 함께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 수해 복구와 더해서 네옴시티에 관련해서 이 건설주들 전망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또 주택 공급과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한국 가구 뭐 이런 건축 기자재 종목들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건설 업종뿐만 네. 아니라 인테리어 또 리모델링 관련 업종들도 좀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네.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관련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다가 현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앞으로도 또 전망이 좀 괜찮을까요? 확실히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에 대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좀 많게 됐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인테리어를 바꾸는 또 서민 이제 고객층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도 상당히 좀 주가가 도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모멘텀. 예전에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와 같이 건축 기자재라든지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내놓는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는 사실 지난해 많이 움직였었다가 상당한 시간 동안에 주가가 좀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점이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건축 기자재, 특히나 이제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제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는데 생각보다는 주가의 움직임들이 좀 둔합니다. 오히려 지난해 움직임이 좀 좋았어요.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소문에서 하고 뉴스에 팔라는 이야기처럼 어떤 이제 특정한 이벤트가 발표되는 시점에 좀 부진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건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데 상당히 기대가 좀 들 수 있겠지만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현재 낮게 되어 있죠. 이 지지율이 이 부동산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급 부양 정책이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뉴스는 당연히 기업들, 산업에 대한 배경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 좀
움직임이 좀 둔하거나 혹은 큰 변동성이 없다라면은 오히려 지금은 천천히 올라탈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괜찮다. 그리고 이번 올해 하반기 때까지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영동대로 복합센터라든지 그밖에 GBC라든지 뭐 그밖에 이 해외 플랜트 산업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건설 종목들 올해 하반기 때에는 꼭 챙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과 이 기자재 종목들 코로나 수혜에 이어서 이번에는 주택 공급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하반기까지 여러 사업들이 있다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 뉴스들 꼼꼼하게 챙겨보시면서 하반기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용했었던 이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단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군이 다시 군사훈련을 벌였는데요. 갈등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네, 생각보다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상당한 기간 동안 중국의 이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도 계속해서 배치되었다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대만 해협 자체가 긴장감이 좀 흐르는 것 같고 그 못지않게 미국과 또 중국의 날선 갈등이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또 중국에서 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호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다시 재검토된다는 소식.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미 경기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미국이 그동안 네. 이제 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 인하 정책을 좀 고려를 해본다라고 말을 했는데 다시 좀 재검토해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네. 다시 생각하게 된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만 방문이 좀 불씨를 지핀 것 같은데 네. 이 이후로 그러면 이 고율 관세 인하 정책을 재검토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 시장이 흘러가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미중 간의 갈등이 생긴다라면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무역이 좀 둔해질 수가 있어요. 한때 이 코로나 이전에 시장의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가 미중 갈등, 미중 관세 이 전쟁이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물동량이 사실 미국이냐 중국에 대한 선택에 대한 갈림길도 고민도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둔화되었었죠. 그러면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미중 관세가 커졌을 때 미국 안에서는요 자국 기업에 대한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해서 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 국가 안보에 대한 내용들도 담겨져 있지만은 이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무역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둔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번에 이 관세 철폐를 재검토하는, 그러니까 관세 철폐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관세 철폐가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관세 철폐를 진행하는 것을 다시 보류하고 재검토한다는 소식은 사실 관세를 철폐하는 이유가 중국과 잠시 조금 더 친하게 지내기 위한 전략도 있겠지만 그보다 자국 안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 기업 안에서 이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까 관세를 낮춰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험하고 있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보류시킨다라면은 다시 한번 미국 안에 있는 기업들이 원자재 공급받는 데 있어서 관세 부담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준이 두 달 동안에 강하게 긴축했었던 내용들이 다시 또 원점화될 수 있다는 것도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무역 분쟁이 더 심화되는 가운데 관세 비용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기업들의 부담이 생기고 그 부담이 네. 또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면 맞습니다. 결국에 또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다시 한번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수혜를 받는 업종이 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이 뉴스에 따라서 철강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철강주가 강세를 보고 있는데 이 반사 이익으로 좀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철강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는요.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가 사라진다라면은 중국에서 이 관세 부담을 크게 갖고 있었던 섹터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중국에 대한 수입품들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쟁에 있는 우리나라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볼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재검토 보류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공산품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반사이익이 되는 것이 맞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철강입니다. 전 세계의 철광석 또 철강을 공급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가 중국이고요. 또 그리고 북미 지역으로 해서 철강 수출이 좀 큰 국가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급이 다시 한번 재검토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사이익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선은 이제 지금 중소형 이 철강 기업들 그리고 포스코 역시나 오늘은 좀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향후에 이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판가 인상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관세 철폐에 대한 보류가 반사이익뿐만 아니라 산업의 변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은 일단은 단기적인 움직임이 좀 컸습니다. 근데 다만 중국의 이 무역이 조금 더 둔해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진입하는 상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시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철강 산업국 같은 중국과의 견제되고 이제 그 경쟁 관계에 있는 경합도가 높은 산업 같은 경우에 특히나 철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수혜가 되고 있다라고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의 공산품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좀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철강주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주에 좀 더 앞으로 이제 실적과 더불어서 계속 보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런 이슈가 나온 만큼 좀 더 뭔가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이런 무역 전쟁과 더불어서 뭐 포스코 케미칼의 이제 어떤 실적이나 수주 네. 관련해서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철강이 아니라 이제 화학 소재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경쟁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에 대한 요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북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반사이익, 그러니까 한국 K 배터리라든지 K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지적을 잘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철강주들이 주목받고 있지만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미중 갈등이 좀 커진다라면은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 맞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대형 건설, 이 철강주들은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중소형 철강주들이 상당히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 주신 것처럼 K 배터리, K 반도체에 대한 관심까지 이어간다라면은 2차 전지 소재라든지 반도체 장비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이야기 주셨던 포스코 케미칼 오늘도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대미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산업분들에서도 상당히 또 혜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반사이익 맞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중소형 철강주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또 대미 투자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뭐 2차 전지라든지 여러 종목들 반사 이익을 함께 보고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오늘 이슈 브리프 시간 주택 공급 관련 이슈 그리고 미중 갈등 소식과 관련한 종목들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넥스트 레벨로 넘어가서 오늘의 공략주까지 사타치 찾아보고 오겠습니다.